노안이 있는데도 적절히 안경이나 이런 거를 교정하지 않고 과하게 책이나 핸드폰을 보다 보면. 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 안과의 김균형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노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안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까운 사물을 보기 위해서 수정체 탄력이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탄력이 저하되게 되면 초점을 더 이상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돋보기와 같은 보조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사실 노안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40대 초중반부터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평생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정체 탄력이 조절되는 이 조절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 아주 왕성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진행되는 시기가 평균 4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노안의 발생 연령이 좀 앞당겨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지나치게 PC에 의존하고 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실제로 앞당겨지는 측면도 있고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것들을 이 아주 작은 글씨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불편을 빨리 느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노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게 시력이 이제 정시나 근시가 아니라 조금 원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30대 중반이나 후반 이런 좀 어린 나이에서도 노안을 빨리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노안은 이렇게 꾸준히 진행하는 거지 방치된다고 해서 악화되는 건 아닙니다. 노안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들로 눈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학적인 어떤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노안이 있는데도 그걸 적절히 안경이나 이런 거를 교정하지 않고 과하게 책이나 핸드폰을 보다 보면 눈에 피로가 빨리 오고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안의 치료 방법은 가장 흔히 먼저 하는 방법들은 이제 안경이 되겠죠. 그래서 책 읽을 때만 돋보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안경을 이제 쓰는 사람은 안경을 2개를 쓰기가 번거롭다 보니까 다초점 안경 같은 걸 만들어서 대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택트 렌즈도 노안용으로 나오기도 해서 적응이 되는 분들은 그런 걸 사용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노안의 약물을 임상 연구 같은 걸 하고 있다는 뉴스들은 들리는데, 아직까지 효과가 뚜렷하게 있거나 상용화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돋보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고 그런 안경 없이 노안을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안의 수술 방법은 크게 기존 수술 방법과 또 최근에 사용되는 수술 방법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존의 수술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시를 유발하는 방법, 핀홀의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레이저를 이용한 노안의 교정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근시라는 게 가까이 보이는 시력이잖아요. 멀리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근시가 조금 있거나 한 사람들은 노안이 오더라도 가까이 책을 그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핀홀 효과 같은 경우는 인레이라는 이제 물질을 삽입하게 되는데, 라식할 때처럼 각막 절편을 벗겨내고 삽입물을 각막 안에 넣게 되면 핀홀 효과에 의해서 한쪽 눈으로 가까이를 좀 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시안, 비주시안 두 눈 중에 비주시안의 한쪽 눈에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은 한쪽 눈에만 근시를 약하게 유발해서 한쪽 눈은 멀리, 한쪽 눈은 가까이 보게 함으로써 노안을 교정하는 방법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존의 수술 방법들은 다 양쪽에 하질 않고 한쪽 눈은 원거리, 한쪽 눈은 근거리 작업을 하는 식으로 분업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들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노화돼서 딱딱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환자의 눈에 맞는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백내장 수술과 같은 수술이고, 과거의 백내장 수술이 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사용하게 되는 인공수정체의 다초점 성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초점을 2개, 3개, 또 어떤 경우는 연속 초점 렌즈라 그래서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좀 같이 볼 수 있게 인공수정체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렌즈의 종류에 따라 볼 수가 있고 또 초점에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점에 따라서 나누어 보게 되면 이중 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 멀리 보는 초점과 가까이 또는 중간 거리 이렇게 둘 중에 선택을 되게 하게 됩니다. 이 눈으로 들어가는 빛을 멀리 초점과 가까이 초점을 이제 나눠서 보게 되는데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 배분이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3중 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먼 곳과 중간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3개의 초점을 갖고 있는 렌즈라서 되게 평균적으로는 에너지를 5대 2.5 대 2.5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초점 같은 경우는 초점이 하나로 맺지만 그것이 이제 아주 샤프하게 맺지 않고 조금 완만하게 초점이 맺도록 디자인을 해서 초점 범위를 좀 늘린 이런 렌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멀리부터 약간 중간 거리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용도에 맞게 렌즈를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용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멀리 볼 때는 모든 일상생활과 운전, 야외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중간 거리라고 하면 보통 한 1m에서 한 60cm 사이의 거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주방일, 음악할 때 악보를 본다든가 이런 거리가 중간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거리의 경우는 30cm에서 한 50cm 정도의 업무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독서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이런 일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광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회절 렌즈와 굴절 렌즈를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회절형 렌즈들은 글씨를 보거나 할 때 조금 더 선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빛 분산이 조금 더 많아서 조금 더 어두워지거나 조금 더 예민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굴절형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관용성이 좋은 게 이제 장점입니다. 글씨의 선명함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각막이나 황반이나 어떤 다양한 불리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좀 꾸준한 결과를 내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력과 굴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시력이 1.0 이상이다. 그런 경우는 신중하게 수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수술 전에 원래 시력이 근시인 사람, 또 원시인 사람에 따라서도 수술 후의 결과와 만족도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난시가 있는 사람들은 난시 교정이 추가된 렌즈가 꼭 사용되는 것이 추천됩니다. 나이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보통 75세 이상, 80세 이상의 성인들, 노인분들은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각막이나 황반, 망막, 녹내장, 심한 건조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좀 주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수술 결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절형 타입의 다초점 렌즈들이 관용성이 조금 더 좋아서 이런 경우에 수술을 꼭 해야겠다면 그런 렌즈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병원 사정과 장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긴 할 텐데 한쪽 눈 수술하는데 평균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취는 요새 안약으로 전만 마취로 대부분 충분하고요. 회복 기간의 경우는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가능합니다. 다만 세균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1주 정도는 세수하거나 머리 감는 거에 주의를 요하고요. 최근에는 렌즈가 다양하고 관용성이 좋은 렌즈들도 많아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은 매우 적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만 해도 난시가 심한 사람은 노안 수술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난시 교정 렌즈 성능이 아주 뛰어나서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시력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수술에 유의를 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한 80세 이상의 고령, 이유는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화에 의해서 아무래도 각막부터 뒤에 황반, 시신경까지 기능이 조금 저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노안 교정 렌즈 같은 경우는 성능이 조금 더 일반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충분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세 미만으로 시력이 한 1.0 이상인 사람, 이런 사람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안 수술하면 가까이를 더 잘 보게 되는 것은 맞지만 수술 특유의 어떤 단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간에 빛이 좀 번져 보인다던가 하는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시력이 너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불편한 점을 또 새롭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막, 황반, 녹내장, 심한 안구 건조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경우는 다초점 렌즈의 특성상 충분한 그 시력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눈에 아주 건강한 조건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약시가 있어서 시력이 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경을 끼더라도 최고 시력이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경우도 수술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을 심하게 다쳐서 구조가 약하거나 어떤 시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경우도 수술하기에 좀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건데, 작은 불편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예민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이 수술이라는 게 똑같이 수술이 잘 돼도 그냥 충분히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뭐 눈이 좀 건조해졌다든가 빛 번짐이 좀 심하게 느낀다든가 이렇게 조금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결과에 만족을 못하고 또 후회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성격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결정할 때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안을 늦추는 생활 습관으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들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고 좀 쉬엄쉬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맑은 날 야외 활동하실 때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금연은 중요한데 이게 백내장, 녹내장, 뭐 황반, 변성, 건조증 여러 가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연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는 뭐 녹황색 채소라든지 오메가3 등 항산화 효과나 항노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눈 혈류를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눈의 피로와 노화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40세 이상의 성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하셔서 광각 안저 촬영기라든지 OCT 같은 첨단 장비들이 있는 좋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 백내장 같은 그런 성인 질환들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눈의 건강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